안녕하세요. 이번 책방 노시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의 소재가 되는 시기는 몽골 전근대의 마지막 시기, 이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이름은 복드한 궁전박물관. 몽골의 마지막 황제 복드한이 머물렀었던 궁전, 이 공간을 소재로 해서 만든 박물관이 바로 복드한 궁전박물관입니다. 궁전은 지난 역사의 가장 큰 것, 가장 화려한 것, 가장 정성이 깃든 것을 보여준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즉 지존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크고 화려하고 정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다. 몽골의 마지막 지존이 살던 복드한 궁전도 외양은 이와 다르지 않건만 전체적인 느낌은 100년 전 격동의 세월을 쇠락으로 마감한 브루네 군주, 그의 정서와 닿아 있는 듯 왠지 처연하다. 잡초가 무성한 궁전 입구에서니 뜬금없이 두시연의 춘망이 떠올라 허무한 웃음이 나온다. 춘망, 중국의 천재 시인 두보의 시를 우리말로 언해했었던 그 두시연의 춘망에서 나오는 그 정서가 제 느낌에는 이 건물하고 다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이 궁전 입구인데요. 박물관 입구인데 뭐 이런 좀 잡초 같은 느낌의 이런 황량한 별로 손보지 않은 이런 궁전이 있는데, 이때 느낌이 두시연의 춘망에서 그 이야기한 두보의 정서와 닿아 있었습니다. 나라의 파마하니 멸카 가람뿐 있고 자단 봄에 푸르와 나무뿐 깊했도다. 망한 나라의 성을 둘러보면서 천재 시인 두보가 느꼈던 정서를 이야기한 시인데, 이것도 똑같지요. 망한 나라의 궁궐을 소재로 해서 만든 박물관인데, 그거를 다른 나라 사람인 제가 불러봤을 적에 느낀 느낌은 어떤 이런 두시연에서 얘기하는 춘망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복드한이라는 사람이 그 군주로 있을 때 머물렀던 곳인데요. 자, 이 복드한은 누굴까요? 브루네 군주는 바로 제8대 마지막 복드한 챕춘단바를 말한다. 그는 1911년 몽골이 청나라의 핍박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할 때 황제로 추대됐지만, 몽골의 독립기념일이죠. 중화민국과 러시아의 이권 다툼 속에 황제는 이름뿐이고 상징적인 종교 지도자에 머물고 만다. 수바타르를 중심으로 한 무장 독립투쟁 끝에 외부 간섭 세력을 내쫓고 외몽골만의 인민정부를 수립하게 된 1921년, 이때가 바로 몽골이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로 거듭난 시기가 되겠지요. 이때는 이펀 군주로 복귀하지만 1924년 사망해 몽골의 마지막 황제로 남게 됐다. 사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와 비슷한 수모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의 사후 이곳은 궁전과 사원의 기능이 없어졌으며 2년 뒤에는 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그러니까 1905년에 완공된 이 건물이 1926년부터는 박물관으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공간으로 입장을 하면 왼편으로 사원 영역이 있고요. 궁전으로 쓰였었던. 그리고 이쪽은 겨울궁전이라고 하는, 몽골에는 겨울궁전이라든가 겨울집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춥기 때문에 여기서 여름을 나고 봄, 가을을 나다가 겨울에는 여기서 가서 사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일종의 별장이죠. 이걸 뒤편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뒤편에서 봤을 적에 오른쪽 편에 바로 중국풍의 사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러시아에서 지어준 러시아풍의 궁전이 있고요. 겨울궁전이 있고, 그 사이에는 몽골의 유목 전통을 상징하는 게르가 있습니다. 또 그 바깥에는 그 현대식 빌딩이 지금 현재 지어진 지 한 몇십 년 되지 않은 현대식 빌딩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좀 약간 모자이크 같은, 뭔가 남의 살을 붙여놓은 것 같은 어색한 공존이잖아요. 이 그림이 어떻게 봐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느낌을 책에 좀 써놨는데요. 끊임없는 외부의 간섭과 이에 맞서 자주를 갈망해온 지난 100년간의 몽골 현대사가 이 건물들에 압축돼 있는 듯하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는 티베트 불교의 예술 작품입니다. 여기 전시 공간에는 탱화, 그러니까 불교식 벽화지요. 그리고 이 탱화와 그리고 그 조각품, 굉장히 잘 만든 조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겨울궁전에 전시되어 있는 황제 컬렉션. 이분이 그 자기 나라의 어떤 그 지방 정부라든가 아니면 외국 정부로부터
받았었던 그런 선물들, 이런 것들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 굉장히 전시물로서 가치가 굉장히 충분합니다. 보는 재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 황제 컬렉션을 두 번째로 보고, 세 번째로는 소개해드린 이 궁전이라든가 그 여기 러시아 건물, 겨울궁전, 이런 것들의 건축물로서의 외양, 가치, 그 미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원 영역을 먼저 보실까요? 사원 영역을 들어가면 풍은 중국풍이지만 우리나라의 경복궁하고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직선으로 들어가면 큰 건물, 전각이 나오고요. 그 전각을 지나고 나면은 또 마당이 놓인 또 다른 또 공간이 나오고, 들어가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오는데, 이곳은 우리나라의 경복궁이라든가 뭐 창경궁처럼 궁전을 재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궁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부를 전시관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티베트 불교의 그런 진품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겨울궁전이에요. 겨울궁전이라는 것은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그 몽골의 마지막 황제 복드한에게 지어서 준 건축물입니다. 건물도 러시아풍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 내부에 보면은 이와 같이 황제가 다른 나라 혹은 몽골 내부에서 선물로 받은 것들을 많이 전시해 놓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볼만한 그런 컬렉션들입니다. 전시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특히 이걸 보시면 게르인데요. 흰색 게르가 아니잖아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게르인데, 이 게르를 만들기 위해서 설표, 눈표범의 가죽을 150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마리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고, 거기 몽골 초원에 150마리나 남아있을까도 의문이 될 정도로 희귀종인데, 뭐 이 당시에 뭐 그런 거 제한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만들래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그 게르가 되겠죠. 저는 이 겨울궁전을 관람을 하면서 퍼트가 어떤 게 연상됐냐면은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 현재는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건물이 연상이 됐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동양식 건물 단지, 그러니까 덕수궁이라는 단지, 그리고 또 여기 그 복도안이 머물던 그런 궁전, 그 단지 내에 서양식으로 지어진 건물, 겨울궁전이 그렇고요. 덕수궁이라면은 석조전이 그렇고, 그리고 현재 원래 궁전으로 사용되려고 만들었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 그 어떤 건축 연역이라든가 용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외에도 내부 구성을 봤을 적에는 더 많은 유사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바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복드한 궁전박물관의 전시 공간인데요. 이 내부를 그 궁전을 재현해 놨습니다. 당시에 쓰이던 공간을. 그리고 이곳은 대한제국 역사관의 그 생활 공간, 그리고 접견 공간을 이렇게 재현을 해 놓고 있고, 침대를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자, 이것은 겨울궁전의 침실이고요. 이곳은 대한제국 역사관의 침실입니다. 사실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침대 두 개가 있는데 명성황후는 여기 뭐 써보지도 못했었죠. 이것은 이제 복드한 내외, 그 황제와 황후 영정이 걸려 있고요. 이쪽은 이제 고종 황제의 어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둘의 이런 공간적인 느낌, 유사한 느낌,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겨울궁전 같은 경우에는 전시실로서 꾸며놓은 곳이고, 석조전, 대한제국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재현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전시실의 느낌이 더 강한 겨울궁전과 공간 재현의 느낌이 더 강한 석조전이라는 차이는 있지만은 그 전달하는 느낌은 굉장히 좀 많이 비슷했어요. 정서적인 느낌인데, 약소국의 황제를 들고 흔들던 어떤 외세를 상징하는 듯해서 굉장히 좀 처연한 느낌이 많이 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몽골을 가게 되면 그 울란바타르에 머무는 동안에 만약에 자유여행이 아니라 가이드 투어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가이드는 한국인들을 이끌고 이 공간, 복드한 궁전박물관을 분명히 데리고 갈 겁니다. 그때 보시면서 덕수궁의 석조전, 그 내부에 꾸며진 대한제국 역사박물관,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전근대의 마지막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전후, 우리라면은 대한제국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때의 그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복드한 궁전박물관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국인을 소재로 하는 기념관이 하나 있는데 그곳을 소개해드리고 이 책은 끝내고 다른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드한 궁전박물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